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, 시장 분석 보고서랑 증권사 리포트들 가지고요. 요즘 정말 그 화제의 중심이죠.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, 이 반도체 경쟁 구도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SK 하이닉스 주가가 뭐 연일 신고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과연 이 HBM이라는 무기로 오랜 1위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?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보시죠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핵심은 역시 그거더라고요. AI 시대에 이제 뭐 필수품이 된 HBM, 고대역폭 메모리 있잖아요. 네네.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그냥 뭐 기술 좋다 이걸 넘어서 실제 실적이나 또 시장 판도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예전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. 맞아요. 자료 보면서 저도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게 바로 이 HBM 기술력 차이였거든요. SK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랑 다음 세대 HBM4 공급력이까지 막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주력인 HBM3E 그것도 12단 쌓은 거 네, 12단. 그 제품 인증에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이 격차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? 네, 그 트렌드 포스 보고서 같은 걸 보면요. 삼성전자의 HBM3 E12단 인증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. 아, 지연이요? 네. 이게 잘못하면 그 4분기 양산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.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3 E12단 양산을 시작했거든요. 벌써요? 네, 그래서 기술이나 양산 능력 이 면에서는 못해도 한 6개월, 길게는 9개월 정도는 앞서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음 공정, HC 공정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먼저 안정적인 수율, 그러니까 양품 비율 있잖아요. 그걸 80% 정도로 먼저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. 기술 격차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실적 전망치에서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. 모건 스탠리가 내년 2025년 영업이익 전망을 내놨는데 SK 하이닉스를 약 39조 6천억 원, 삼성전자는 약 34조 2천억 원, 하이닉스를 더 높게 잡았어요. 네, 맞아요. 국내 SK증권도 비슷하게 봤고요. SK 하이닉스 37.1조, 퍼스트 삼성 33.2조.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수치인가요? 네, 심지어는요, 2026년 가면 SK 하이닉스가 HBM 부문에서만 버는 이익이 한 36조 원 넘었고 전체 영업이익은 거의 50조 원이 육박할 수 있다. 이런 아주 공격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와, 50조. 이 정도면 뭐 삼성전자를 넘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. 그렇죠. 물론 뭐 지금 시가총액은 여전히 삼성이 훨씬 크니까요. 만약 이런 전망들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재평가 여지가 상당히 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HBM 시장 자체는 계속 이렇게 뜨거울까요? 혹시 뭐 빅테크들 AI 투자가 좀 꺾이거나 하진 않을까요?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빅테크들 AI 투자는 계속 견조하게 유지될 것 같고요. 그래서 HBM 공급은 내년에도 계속 좀 타이트할, 부족할 전망입니다. 삼성전자 인증이 어떻게 되든 간에요. 다른 업체들 HBM3E 12단 품질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좀 있고요. 그렇군요. 더 나아가서 차세대 HBM4는요. 이게 공정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. 그 TSV 파이어라고 칩 관통하는 전극 있잖아요. 네네. 그 숫자도 늘고 또 다이 페널티라고 해서 칩 크기가 커져서 생산 비용 늘어나는 거 그것도 한 17에서 19%에 달할 거란 분석이에요. 이러면 공급 지역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.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제 HBM 계약이 더 장기화되고 HBM4는 또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 정말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? 자료들 보면 또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. 네, 그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.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과거에 코스피 1위 했던 기업들을 보면 그냥 이익만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인 순이익 규모랑 함께 지속적인 성장성, 이걸 보여줬거든요. 지속성. 네, SK 하이닉스가 2025년에 영업이익에서 삼성을 잠깐 앞지를 순 있어도 뭐 2026년 이후에는 삼성의 메모리 말고
다른 사업 부문들이 회복하면서 다시 앞설 거다. 이런 전망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죠. 삼성은 워낙 사업 분야가 다양하니까요. 맞습니다. 그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주는 안정성, 이게 무시 못할 강점이죠.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진짜 1위를 하려면 HBM에서 나오는 그 압도적인 이익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앞으로 이 경쟁 구도를 계속 지켜볼 텐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변곡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. 당장 그 6월 25일로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 발표요. 여기서 HBM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봐야 하고요. 네, 마이크론.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하반기 HBM 물량, 이거 진짜 예상대로 완판할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고요. 완판 여부. 마지막으로는 역시 삼성전자겠죠. 과연 그 LC 공정 수요를 빨리 안정시키고 또 HBM4 양산 일정을 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 판도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 자료들을 통해서 쭉 보니까요. SK 하이닉스가 이 HBM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오랜 아성에 정말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,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특히 HBM에서 나타나는 그 기술 격차랑 그게 가져올 수익성 개선 전망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물론 뭐 시장 변동성이나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저력 이런 건 여전히 고려해야 할 변수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에요, AI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면요? 지금 SK 하이닉스가 확보한 이 HBM 기술 우위가 그냥 뭐 잠깐 앞서나가는 일시적 격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떤 의미시죠?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반도체 시장의 근본적인 힘의 균형추 자체로 옮겨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?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